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나이키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네, 보통 이런 발표는 잘 준비된 CEO랑 CFO의 발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은 싹 건너뛰고요.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있는 애널리스트와의 질의응답 세션으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드러나는 경영진의 진짜 속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준비된 대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현재 상태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걸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모두가 얘기하는 그 나이키의 컴백 스토리. 이게 정말 순항 중인 건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암초를 만난 건 아닌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봄 시즌 수주 물량이 좋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좋은 건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로는 어떻게 돌아갈 계획이죠?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물었네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CEO 답변에서 현재 나이키 전략의 어떤 성공 공식, 그리고 아직 해결 못한 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가장 큰 성과는 러닝 카테고리에서 나왔다고 딱 밝혔어요. 이번 분기에 무려 20% 이상 성장했다고 하니까요. 와, 20%요? 요즘 같은 때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그럼 그 성공 비결이 뭔가요? 바로 선수들의 통찰력. 이걸 제품 개발이랑 마케팅에 그대로 녹여냈다는 거죠. 선수들이 진짜 뭘 필요로 하고 어떤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여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아, 본질로 돌아갔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러닝에서의 성공 공식을 이제 글로벌 축구, 트레이닝, 농구 같은 다른 핵심 스포츠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성공 방정식을 찾아서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이게 모든 분야에 다 통할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랑 농구팬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CEO도 그 점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성공적인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죠. 특히 일상복에 가까운 스포츠웨어 부문은 아직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딱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아직이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스포츠에 집중하는 전략이 도매 파트너들한테 신뢰를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나이키가 다시 스포츠의 본질로 돌아왔구나 하는 믿음, 이게 생기면서 질문에서 나왔던 봄 시즌 수주 물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단기 성과는 확인이 됐는데 그럼 장기적인 수익성, 특히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답변은 어땠나요? 새로 부과된 관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요. 이 부분은 CFO가 아주 현실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이익률에 부담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짚었는데요. 첫째는 제품과 채널 믹스 문제. 둘째는 윈나우 전략 실행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그 관세입니다.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요? 네, 맞아요. 90일 전에는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을 예상했거든요. 네. 그런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그 예상치가 15억 달러,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드러났습니다. 90일 만에요. 잠깐만요. 15억 달러요? 와,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석 달 만에 추가 비용으로 잡힌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익률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CFO가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첫째, 당연히 유기적인 성장을 다시 점화시키는 것이고요. 둘째, 이게 중요한데 무분별한 할인 판매를 대폭 줄이고 정상가 판매 비중을 높여서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겁니다. 아, 할인 줄이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공급망이랑 운영 비용을 효율화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죠. 그 장기 계획이 성공하려면 결국 소비자들이 계속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한 애널리스트가 구원 들어서 소비자 수요가 둔화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 물었죠. CEO가 이 질문에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는 클래식한 답변을 내놨어요. 거시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건 사실이지만 나이키가 정말 뛰어난 혁신 제품과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이걸 제대로 선보이면 소비자들은 언제나 반응한다는 자신감을 보였죠. 그냥 자신감만 내비친 건 아닐 테고 구체적인 근거 같은 것도 제시했나요? 물론이죠.
보메로라는 러닝화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팔리고 있는지, US 오픈 테니스 대회 기간에 진행한 캠페인이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슈퍼스타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팬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열광했는지를 예로 들었어요. 즉, 외부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할 일 제대로 하면 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2분기에 팔릴 걸 미리 당겨온 풀 포워드 효과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었어요. 이 질문도 상당히 날카로웠죠. CFO가 그 가능성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북미 도매 매출이 11%나 성장한 건 맞지만 이건 작년과 비교해서 올 가을 시즌 제품의 선적 시점이 달랐기 때문이지 수요를 인위적으로 당겨온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어요. 아, 시점의 차이다. 네, 오히려 2분기 매출은 소폭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 점이 흥미로워요. 2분기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요? 그럼 그 이유가 경쟁사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이키 내부적인 요인인가요? 거의 전적으로 내부적이고 심지어 의도적인 조치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이키 자체 디지털 채널의 역풍이에요. 작년 2분기에는 할인 프로모션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올해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 이걸 대폭 줄였거든요. 아, 그러니 작년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로운데 바로 인기 모델인 덩크 시리즈의 물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인 덩크 공급을 일부러 줄인다니 이건 정말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단기 매출보다는 희소성을 유지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 바로 나이키 턴어라운드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더 깊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바로 그 턴어라운드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네요. 북미 시장과 러닝 카테고리의 성공을 다른 분야로 어떻게 확장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죠. CEO가 이 부분을 두 가지 축으로 설명했어요. 윈나우라는 단기 실행 과제와 스포츠 오펜스라는 장기적인 조직 구조 개편입니다. 윈나우와 스포츠 오펜스? 윈나우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이기기 위한 액션 플랜이에요. 선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둔다는 원칙 아래 혁신적인 제품, 감성적인 스토리, 통합된 마켓플레이스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거죠. 앞서 말한 러닝 카테고리의 20% 성장이 바로 이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스포츠 오펜스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나이키 같은 거대 기업이 기존의 남성, 여성, 아동 부문으로 나뉘어있던 조직 구조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와, 그걸 없앴다고요? 네, 9월부터는 나이키, 조던, 컨버스 같은 브랜드랑 각 스포츠 종목별로 제품 개발팀과 마케팅팀을 완전히 재편했어요. 조직도를 그냥 뜯어 고친 거군요. 이제는 소비자의 성별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작고 민첩한 팀들이 각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진짜 통찰력을 얻고 그걸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죠. 전통적인 인구 통계학적 구분이 더는 의미 없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월스트리트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있었죠. 바로 나이키 디지털, 즉 자사 온라인몰의 트래픽 감소 문제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체 플랫폼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건 정말 큰 적신호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명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CEO와 CFO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하지만 기가 막히게 보완적인 답변을 내놓은 점이 이번 Q&A의 백미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달랐나요? 먼저 CEO는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나이키닷컴 하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다. 소비자가 어디서 쇼핑하든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전체 마켓플레이스를 키우는 것이 진짜 목표라고 강조했죠. 아, 시야를 더 넓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CFO는 어떤 현실적인 답변을 내놨나요? CFO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래픽 감소는 우리가 이미 예상했고 심지어 의도한 재정비 과정의 일부다라고 말했어요. 할인 프로모션이나 유료 광고를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동안 직접 경쟁하며 관계가 껄끄러워졌던 도매 파트너들한테 숨쉴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아,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자체 온라인몰에서 한 발 물러서니까 오히려 플라커나 JD 스포츠 같은 파트너사들의 숨통이 트이고 그렇죠. 그 결과 나이키에 더 많은 주문을 넣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통합된 마켓플레이스 전략의 실체인 거죠. 단기적으로 나이키닷컴의 트래픽이라는 지표는 나빠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전체를 더 건강하고 수익성 높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와, 월스트리트가 지난 몇 년간 집착했던 그 D2C 지표를 희생해서라도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정말 대담한 베팅이네요. 정말 대담한 전략이죠. 하지만 이 전략이 모든 시장에서 통할까요? 특히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장인 중국에 대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의 디지털 전략과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믿음과 단기적인 어려움을 둘 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중국 시장을 이기는 핵심 역시 스포츠라고 강조했습니다. 러닝, 농구, 축구 같은 스포츠 중심의 혁신 제품과 현지 선수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중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너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디지털 시장은 11월 11일 광군제 같은 초대형 할인 행사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고요. 오프라인은 5,000개가 넘는 단일 브랜드 매장 형태로 운영돼서 재고 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5,000개요? 네, 지난 3분기 동안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재고를 정리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나이키 자체 재고가 11%나 줄었다고 하니까요. 재고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CFO가 판매율, 셀스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품이 매장에 입고된 후에 얼마나 빨리 소비자에게 팔려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아, 네네. 이 판매율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5,000개가 넘는 매장은 그냥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새로운 컨셉의 매장들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이 파일럿 매장들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파트너들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올해 나이키의 매출과 이익률에 계속 부담을 줄 거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네요. 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턴어라운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분명히 한 거죠. 오늘 질의응답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나이키는 지금 엄청난 대수술, 그러니까 대대적인 체질 개선 과정에 있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네, 스포츠라는 본질에 다시 집중하면서 북미 도매 채널과 러닝 카테고리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회복 신호를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부진한 스포츠웨어 부문, 의도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자체 디지털 채널, 그리고 구조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죠. 여기에 예상보다 훨씬 커진 관세 폭탄까지 맞았고요. 그렇죠? 윈나우와 스포츠 어펜스라는 두 개의 큰 엔진을 가지고 이 험난한 과정을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CEO가 했던 말, 진전이 완벽하게 직선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분석을 통해 나이키의 원대한 전략적 방향과 그 이면에 있는 혹독한 현실적 과제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나이키는 단기적인 디지털 트래픽 감소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파트너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더 길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신중해진 소비자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이 장기적인 베팅은 특히 중국처럼 중요하고 복잡한 시장에서도 궁극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